예, 안녕하세요. 정신현상학 강독 43번째 시간. 예고한 대로 제가 좀 자주 방송을 하려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가는 문장은 어제 했던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유의 이런 이제 법칙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또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나가보겠습니다. indem sie nun in sie selbst kehrt und auf den als freien Begriff, wirklichen Begriff richtet, findet sie zuerst die Gesetze des Denkens. 여기서의 이제 G는 이제 앞문장에 있는 이제 관찰, 이제 whereabout을 받는 거고요. 그것이 관찰이 이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인지 젤부스트 케르트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하나 자유로운 개념으로서의 현실적 개념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이걸 좀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제 관찰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이제 현실적인 개념을 이제 대상으로 삼을 때 비클리엔 베그리 프리드 대상으로 삼을 때 이제 핀데트 치추에르스트 우선적으로 그것이 이제 발견하는 것은 이제 사유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논리학 여기에서 사유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 논리학 특히 이제 칸트의 이제 형식 논리학을 이렇게 해겔이 이제 비판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꺼내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개념으로서의 현실적 개념, als freien Begriff, wirklichen Begriff. 이게 als 이렇게 나가면서 뒤에 문장을 이렇게 서술하는 이게 아주 헤겔의 거의 전매 특컷이 이렇게 표현인데, 자유로운 개념의 자기 실현이란 점에서 어떻게 뭐 자유로운 개념을 실현하는 개념 이제 개념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그런 자유로운 개념의 자기 실현이란 점에서 이제 칸트와 헤겔은 여기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헤겔은 칸트를 비판하지만은 그런 개념의 어떤 자기 실현이라는 그런 점에서는 칸트도 뭐 사실 그냥 관념론자로 끝나는 철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는 칸트와 헤겔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런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입니다. 계속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Diese Einzelheit, wer das Denken an ihm selbst ist die abstrakte, ganz in die Einfachheit zurückgenommene Bewegung des Negativen und die Gesetze sind außerhalb der Realität. 사유가 자기 자신 안에서 아님 절부스트 사유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있는 이걸 좀 의역하면 사유가 자기 자신 안에서 지니고 있는 이제 이스트를 이제 하면 뭐 이제 뭐 지니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가 자기 자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개별성 아이엔체라이트 개별성은 부정을 전적으로 단순화하여 자기 안으로 되돌려 놓은 추상적 운동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쥐릭 게노멘 버베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상적인 운동인데 여기서 쥐릭 게노멘을 여기에서는 이제 헤겔이 자기 자신으로는 안 했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되돌려 놓은 그런 운동인데 추상적 운동이며 이 법칙들은 이제 현실성 밖에 있다. 추상적 운동인데 이제 부정의 이제 추상적 운동인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은 outside their reality.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의 힘, 혹 곧 이제 부정이 자기 분화로 나아가는 현실적 운동이 되지 못하고 이제 박제되고 정체된 이런 상태를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성이 깨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은 현실성 밖에 있다 라고 하는데 사유가 이제 모든 내용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삼은 결과는 이제 추상화된 이제 자기 동일성이라는 거고, 이제 이러한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카르트가 이제 이제 방법소설에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게 의심하는 자아, 바로 자신이다. 그 의식의 현존, 그런 코키토를 사실 이런 것과 사실 다름없을 정도로 하나의 자기 동일적인 귀결로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의 자신의 현실성을 자기 안에서 전개하는, 그래서 자신을 현실에서 관철하는 운동이 없는 이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자와 개별자의 그런 모순에 의해서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이제 모순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상태, 그 모순이 운동으로 전개되지 않고 그냥 고착화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Allein das rein formale ohne Realität ist das Gedankending oder die leere Abstraktion ohne die Entzweiung an ihr, wäre nichts anderes als der Inhalt wäre. 그러나 현실성 없는 순수 형식은 라인 포말의 순수 형식은 사유물, 재밌는 표현이죠. 게단캔딩, 사유의 그냥 사물, 그러니까 뭐 그냥 추상적이라는 거죠. 물건 같은 물건처럼 돼버린 이제 사유라는 겁니다. 사유가 응고된 거죠. 순수 형식은 사유물 또는 자기 안에 분열을 갖지 않은 엔트츠바이움, 오네디 엔트츠바이움, 분열을 갖지 않는 공허한 추상이다. 공허한 추상인데, 그러나 분열, 여기서의 벨러는 이제 엔트츠바이움, 이제 분열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의역적으로 이렇게 이런 역접사를 놓으면은, 그러나 분열이야말로 분열이야말로 내용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100분 토론이나 그런 토론 방송이나 어떤 물론 형식적이나 공청회에서도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제 토론이 상당히 좀 날카로워지고 격렬해지고 이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내용이 산출되면은 토론이 없었다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엔트추바이용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게 바로 내용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사유의 본질을 모순에 기반한 부정성으로 보는 것은 이제 회의주의의 전통에 이제 상당히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겔은 전반적으로 이 정신현상학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회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회의주의적인 방법에 닿아 있지만 그런데 해겔의 변증법은 그냥 그런 전면적인 그런 회의주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구성적 회의주의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의 구성물은 마치 레고처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지만 이런 조립이 그렇다고 막무가내나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사회의 형식이죠. 논리, 절차와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에서의 목적론적 세계관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그런 해결의 구성적 회의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블로그로 우리가 이제 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 블로그는 이제 게임이잖아요. 게임인데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제 블록을 짜느냐 그런 것들이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방향인 거죠. 예, 예,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해겔이 이성장 이후의 서술을 이제 논리학으로 전개하려 했던 그러한 지적들은 이제 이건 거의 보니까 한 70년대부터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그런 해석을 상당히 주도했던 거는 이제 러시아 출신의 독일 철학자라고 해야겠죠. 코제브라는 그런 철학자는 정신현상학을 사실 이런 그런 이제 논리학에 관련된 서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문화인류학적인 특히 인정투쟁을 통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왔던 게 거의 5, 60년대의 정신현상학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물론 정신현상에게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문장, 이런 서술을 통해서는 해겔의 의도는 결국에는 이 이성장을 그대로 이제 논리학으로 직결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오늘까지 또 휴무고 내일부터 이제 쭉 또 근무라서 좀 그래도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나가는 부분이 현재 읽는 부분이 이성장의 자기의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골상학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골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유나 본질 이런 게 그런 하나의 사람의 외형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두개골이나 뼈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이제 표현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헤겔은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면과 외면의 어떤 본질적 관계, 필연적 관계를 이제 그거를 밝히는 게 이제 헤겔의 그 이런 정신현상뿐만 아니라 논리학의 또 결국은 그 귀결로 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인간의 그런 정신과 그 표현 하나의 기호로서의 그런 외형, 뼈 이게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학문들이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해결 지속적으로 마치 자신이 골상학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식의 서술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그걸 뒤집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서술 자체가 상당히 뭐 그 20세기 초반에는 뭐 상당히 뭐 이용이 되죠. 그런 나치들한테 특히 뭐 유대인 박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인종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헤겔은 그걸 비판했지만 오히려 그런 비판을 한 그런 내용들이 또 써먹는 이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헤겔의 그래서 철학은 상당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뭐 참 그 이 사람이 정치 특히 이제 뭐 정치와 관련돼서 국가론과 관련돼서 상당히 뭐 전 시간에도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그 어떻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헤겔은 뭐 사실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후대 해석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고, 뭐 헤겔 본인이 이제 생전에 출판한 책은 저도 오늘 이거를 이제 헤겔 그 이제 주석서 오늘 좀 이거 잠깐 보면서 알았는데 딱 5권밖에 없더라고요. 생전에 출판된 거는. 본인이 이제 출판을 한 거죠. 본인이 이제 직접 출판을 한 그런 책은 이제 최초가 이제 정신현상화, 그 다음에 논리학, 이제 소논리학, 대논리학이 그 나눠서 이렇게 출판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백과사전, 엔치클로페디, 이게 한 증보판까지 해갖고 한 3번에 걸쳐서 출판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법철학, 예. 이 5권이 이제 해결 생전에 출판이 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예나 시절 이전에 또 그 있었죠. 그 다 예나 단편이랑 뭐 논리학 형이상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전의 시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후설이나 하이데가 마찬가지로 헤겔 전집의 출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서간집부터 해서 강의록으로 해서 아무튼 뭐 그것을 위한 또 아카이브가 저쪽에 뭐 있으니까 그 보훔인가? 예, 거기 아카이브가 있죠. 예. 그 사람들 이제 그 일만 하는 거죠. 제가 출판하고 관리하고. 예.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헤겔 생전에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다고 헤겔이 그 미출간된 원고들도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것도 상당한 그런 사유의 맹활을 이렇게 또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 정신현상학의 강독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작년 초겨울부터 이제 초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반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진도를 팍팍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실히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납득하기에 충실히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기에는 이게 정말 수년에 걸치는 그러한 일이라서,
이거 발을 잘못 닦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제가 힘닿는 대로 강독을 마치는 끝까지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에는 최근에 이제 그 뭐 이세창 해겔 연구가 오랜 해겔 연구가죠. 그분의 해겔 주석서 완역하고 주석까지 달린 한 1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